67년생 양띠 여러분, 그동안 참 묵묵히도 걸어오셨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고 가족과 주변의 평화를 위해 스스로를 뒤로 미루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때론 본인 희생이 당연시되었고 속마음을 다 꺼내지도 못한 채 웃어야 할 때도 많았지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관계, 지켜낸 생활이 오늘의 단단함이 되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그 지난 시간의 의미를 확인하고 삶이 주는 보상을 실감할 수 있는 해입니다. 이제는 양띠인 당신이 중심에 서고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댓글이 매우 많아 모든 분께 빠르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부터 차례로 정성껏 사주를 봐드리고 있으니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의사표현을 남겨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관심에 늘 감사드리며 좋은 기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67년생 양띠에게 2025년은 서두르기보다 안정과 균형을 중시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올해는 기토와 을목의 상생이 부드럽게 흐르지만 병화의 기운이 과도하게 움직이면 안정된 기반이 쉽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무리한 확장과 변동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환경을 바꾸는 것을 고려했다면 올해는 이미 다져놓은 터전을 더욱 견고히 하고 그 안에서 세밀한 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기존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거래처나 동료와의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생활 리듬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했고 재물운 또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사주상 올해는 외부에서 달콤하게 들리는 투자 제안,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주의해야 했습니다. 화려한 기회일수록 그 이면에 위험이 숨어 있었고 양띠에게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운영이 훨씬 더 적합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신규 매입보다 기존 소유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위한 관리가 유리했고 주식 투자 역시 단기 매매보다 우량 종목의 장기 보유가 성과를 높였습니다. 올해의 안정은 단순히 변화를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2-3년 후 큰 도약을 위해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양띠는 원래 온화하고 신중한 성향을 지녔으므로 이 기질을 충분히 활용해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준비한다면 말년의 재물운과 명예를 모두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양띠는 사주에서 미토의 성질을 지녔으므로 본래 부드럽고 포용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는 기질 덕분에 인간관계에서 호감을 얻는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거절을 잘 못해 본인만 지쳐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은 이런 관계 패턴을 조정하고 균형을 회복해야 하는 해였습니다. 올해는 기토와 병화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작용해 마음이 바쁘고 사람을 챙길 일이 많아질 수 있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지 않으면 에너지와 재물이 함께 소모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인연이라도 서로에게 이득이 없거나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관계 다이어트라 할 수 있었고 이는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남은 인연에 더 깊이 집중하기 위한 정리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주상 올해는 귀인 운이 들어오는 시기였기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연과의 교류가 곧 재물운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을 하는 양띠라면 고객이나 거래처 중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매출 안정에 도움이 되었고 직장인이라면 동료나 상사와의 신뢰관계를 굳히는 것이 인사와 보너스 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부탁이나 단기적 이익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과의 교류는 올해의 재물 기운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양띠는 본래 온화함 속에 꾸준함을 지닌 띠이므로
필요 없는 관계에 쓰던 시간과 정성을 줄이고 그 에너지를 가치 있는 인연과의 관계에 투입하면 금전적 기회와 명예의 운이 함께 상승하는 한 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25년 67년생 양띠에게 집안의 온도는 곧 운의 온도였습니다. 미토의 성정은 타인을 품어 조화를 만들지만 말을 아끼면 마음의 틈이 커졌습니다. 올해는 거창한 이벤트보다 짧고 자주 나누는 대화가 복을 키웠습니다. 식탁에서 안부를 묻고 하루 끝에 마음을 확인하고 주말마다 차 한 잔을 함께하며 리듬을 맞추는 일들이 운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사주 흐름상 토가 단단해질수록 재성이 또렷해졌습니다. 즉, 집안의 기틀이 안정될수록 돈의 길이 고르게 흘렀습니다. 자녀와의 진솔한 대화는 학업과 진로의 혼선을 줄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았고 배우자와의 계획 회의는 중복 소비와 즉흥 투자를 줄였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정성은 마음의 빚을 덜고 예기치 못한 도움과 귀인의 연결로 이어졌습니다. 양띠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 대신 자신은 참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습관을 고쳐 속내를 먼저 꺼내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서운함을 쌓아두지 말고 기대와 한계를 명확히 말하면 갈등이 작아지고 신뢰가 두터워졌습니다. 대화는 길게가 아니라 깊게였습니다. 듣고 요약하고 확인하는 순서만 지켜도 오해가 풀렸습니다. 현실적 방법도 분명했습니다. 가족 가계부를 함께 쓰고 한 달에 한 번 예산 회의를 열고 각자의 목표를 벽에 걸어 시각화했습니다. 집안 규칙을 세 줄로 요약해 냉장고에 붙이고 연락이 뜸한 친지에게 먼저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 단순한 실천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제복의 체력을 길렀습니다. 결국 2025년의 집은 쉼터이자 충전소였고 그 따뜻함이 바깥일의 운을 밀어 올렸습니다. 작은 의식도 효과가 컸습니다. 수요일 저녁은 가족 회의의 날로 정해 한 주의 수입과 지출, 일정과 감정을 나눴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함께 걸으며 다음 주의 우선순위를 정했고 일요일 밤에는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을 한 가지씩 말했습니다. 규칙적인 소통은 불안을 줄이고 결정력을 높였고 그 집중력이 곧 금전 관리의 정확도로 이어졌습니다. 말년의 복은 멀리서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시작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 공간을 대화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거실 조명을 부드럽게 낮추고 소파 사이에 작은 테이블을 두어 눈을 마주치기 쉽게 했습니다. 휴대폰은 대화 시간만큼만 치우는 규칙을 만들었고 TV는 끄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자 말투가 달라졌고 말투가 달라지자 표정이 풀렸습니다. 표정이 풀리자 집의 운이 환해졌습니다. 결국 올해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모였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자주, 길게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말들이 토대를 단단히 했고 그 토대 위로 복이 천천히 쌓였습니다. 2025년 양띠의 재물운은 단순함과 명확함에서 비롯됩니다. 올해 사주 흐름은 정리와 마무리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쌓아둔 물건이나 관계, 유지비만 나가는 자산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쓰지 않는 창고 물품을 중고로 처분하거나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 멤버십을 해지하는 것만으로도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됩니다. 사주에서 토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공간과 재정의 정리가 곧 운의 흐름을 맑게 하는데 2025년이 바로 그런 해입니다. 양띠는 본래 정이 많아 물건이나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과감한 결단이 오히려 재물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유지했지만 실제로 도움이나 기쁨이 없는 관계는 점차 정리하고 진심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인연에만 시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관계와 생활 패턴을 단순화하면 정신적 여유가 생기고 불필요한 지출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재테크 측면에서도 무리한 확장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투자나 사업이 있다면 수익 구조를 점검하고 수익성이 낮은 부분은 조기 정리하는 것이 손실을 막는 방법입니다. 사주상 올해는 추가 확장보다 기존 틀 안정화가 유리하므로 빠른 이익을 쫓기보다 안정적인 수익원을 단단히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화 과정에서 생긴 여유 자금은 예비비나 비상금 형태로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기회를 맞이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며
장기적으로는 말년의 재정 안정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선택이야말로 올해 양띠의 재물운을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길입니다. 2025년의 양띠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평가나 인정보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주 흐름상 올해는 내면의 기운을 단단히 세워야 운이 확장되는 시기로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는 태도는 오히려 기운을 흐립니다. 양띠는 본래 온화하고 협력적인 성향이 강해 주변의 시선이나 반응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원하는 속도를 지키는 것이 곧 성취로 이어집니다. 특히 업무나 사업에서 성급하게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기보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주에서 올해는 금 기운이 서서히 강해지는 흐름이 있어 확신 있는 방향으로 집중할수록 성과가 더욱 오래 유지됩니다. 보여주기식 성취는 금방 사라지지만 내실을 다져서 얻은 성취는 말년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자기 확신은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벗어나면 진정으로 필요한 인연과의 신뢰가 깊어집니다. 이런 관계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고 예상치 못한 재물운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감이 부족하면 좋은 기회가 와도 주저하다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확신을 키우는 방법은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를 계획대로 마무리하거나 작은 목표를 성취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면 됩니다. 이런 일상의 축적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력을 만들며 재물운뿐 아니라 건강운과 인간관계 운까지 안정시키는 토대가 됩니다. 결국 2025년의 양띠에게 자기 확신은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말년 복과 직결되는 운의 핵심 동력입니다. 67년생 양띠에게 2025년은 건강이 단순한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재물운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해입니다. 사주 흐름을 보면 올해는 몸의 균형이 깨지면 재정운 역시 동시에 흔들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금전의 기운이 신체 에너지와 맞물려 흐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질병이나 피로 누적을 가볍게 여기면 치료비뿐 아니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기회까지 잃게 됩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재물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되는 셈입니다. 특히 올해는 과로와 불규칙한 생활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무리하게 일정을 늘리거나 잠을 줄이는 습관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사주상 토와 금의 기운이 맞물리는 해라 몸이 지치면 마음도 함께 무거워지고 결정력이 떨어져 금전적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체질에 맞는 음식 섭취를 실천하면 기운이 맑아져 재물 흐름도 안정됩니다. 또한 건강관리는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붙잡을 힘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양띠는 본래 성실하고 꾸준한 성향을 지녔지만 몸이 약해지면 장점이 반감되고 계획한 일도 지연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운동을 생활화하고 제철 음식과 신선한 재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며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은 금전적 손실을 막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복을 키우는 토대가 됩니다. 마음 건강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재물운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취미생활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면 건강과 재물 모두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2025년의 양띠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기반과 기회를 오래도록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양띠는 본래 자연과의 조화로운 기운 속에서 힘을 얻는 띠입니다. 2025년에는 이 자연 친화적인 기운이 더욱 크게 작용하므로 의도적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운세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도심 속에서만 생활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시야가 좁아질 수 있지만 숲길을 걷거나 바닷가에서 바람을 맞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사주 흐름상 올해는 특히 흙과 목의 기운이 양띠에게 복을 주는 해이니 산책, 정원 가꾸기, 텃밭 재배, 나무 돌보기 같은 활동이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이런 자연과의 연결은 단순히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스트레스를 낮추고 불필요한 잡념을 덜어내어 중요한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직관과 결단력을 되살립니다. 또한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아지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이는 다시금 재물 기운으로 이어집니다. 돈의 흐름은 결국 사람과의 연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마음이 여유로울수록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는 북동쪽이나 동남쪽처럼 올해 양띠와 기운이 잘 맞는 방향을 선택하면 더욱 좋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라도 자주 찾아 몸과 마음을 환기시키면 일상의 무거운 기운이 풀리고 가벼운 에너지가 쌓입니다. 자연 속에서 얻는 이런 맑은 기운은 건강을 보강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말년 운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결국 2025년의 양띠에게 자연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재물과 건강, 인간관계의 흐름을 맑게 하고 운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흙을 밟고 바람을 맞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호흡하는 시간들이 곧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2025년 이후의 양띠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이 말년의 운을 결정짓습니다. 식사, 수면, 운동, 재정 관리까지 모든 영역에서 규칙성을 유지하면 기운이 안정되고 흐트러짐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생활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깨뜨려 건강뿐 아니라 재물운까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사주 흐름상 양띠는 올해부터 안정된 루틴이 복을 부르는 시기에 들어서므로 생활 전반의 리듬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식사 시간을 지키며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쌓이면 체력과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이는 곧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판단력으로 이어집니다. 재정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고정된 금액을 저축하거나 투자에 쓰는 규칙을 만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금전 습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됩니다. 양띠는 원래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지만 때때로 타인의 부탁이나 상황에 휩쓸려 본인의 리듬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외부 변수에 휘둘리기보다 나만의 생활 흐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강 루틴과 재정 루틴을 동시에 지키면 말년의 복이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결국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복을 만드는 해입니다. 매일의 평온함과 규칙적인 리듬은 단순한 생활 패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물과 건강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지금의 성실한 하루하루가 훗날 풍요롭고 안정된 노년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